여러분 안녕. 드디어 레티놀 추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레티놀을 쓰긴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뭘 사야 되지?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 안에서 골라가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출발. 오늘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셨나요? 제가 정말 많은 제품을 써보고 얼굴 장벽을 다 헤쳐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7가지의 웰메이드 레티놀 제품을 준비를 했고, 레티놀만 있는 게 아니라 레티날까지 저강도에서 중강도, 고강도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함량별로 적응을 해나가면서 올려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서 나한테 딱 맞는 거 찾아가세요. 선생님, 네? 할 때마다 웃으면 어떻게 왠지 정리할 때가 됐는데. 레티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학구열 넘치는 살구입니다. 아직도 몰라요? 레티놀 뭐 사야 돼요? 그냥 레티놀을 통칭을 하는데 비타민 A라고 알려져 있는 레티노이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A가 내 피부에 작용을 하려면 이런 변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나 진짜 공부 잘하는 거 같잖아요. 내 피부에 발랐어. 근데 내 피부에서 안에서 작용을 해서 레티놀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또 레티날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나서 레티노 엑시드로 바뀌어야 피부에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자극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피부에 더 빨리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레티노이 엑시드 같은 경우는 스티바 A 크림 아시죠? 약국에서 구할 수 있었던 거. 자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레티놀이나 레티날은 화장품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냥 레티날부터 만약에 바른다고 치면 단계가 2개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빠르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안정성은 떨어지죠. 자극도가 높거나 같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왼쪽에 있는 걸로 하면 손실되는 게 많죠, 중간에. 그런데 최근에 차세대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HPR이라는 성분. 제가 그 전에 리뷰한 적도 있었죠.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라고 하는 성분인데 효과는 레티노이 애시드로 되면서 바로 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자극은 줄인 성분이에요. 레티놀, 레티날보다 더 자극이 없습니다. 근데 효과는 거의 10배 가까이 있다라는, 그래서 차세대로 많이 불리고 있죠. 바쿠치올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식물성 레티놀 제체제라고 해서 나는 도저히 레티 어쩌고는 다 못 써 하시는 분들이 식물성으로 많이 대체해서 쓰시기도 하죠. 첫 번째 제품은 키엘입니다. 저는 레티놀로 효과를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부터 출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1 레티놀로 8주 동안 시험을 했을 때 피부의 전반적인 항노화에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0.1 중에 가장 안정적인 느낌으로 배합이 잘 된 제품인데요. 키엘에서 레티놀이 나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대부분 많으시더라고요. 이 제품 좋습니다. 키엘의 스킨 리뉴잉 데일리 마이크로 도스 세럼이에요. 이거 모른다 사람들? 레티놀이라고 안 써있으니까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티놀을 숨기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들에서는 레티놀을 잘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키엘이니까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레티놀 색깔이죠. 빵 안에 들어가 있는 슈크림 같은 느낌? 제형 좋죠. 수분감이 가득하고 나야시나마이드 성분이 들어가는데 레티놀과 나야시나마이드가 만나면 레티놀의 자극도를 좀 줄여줍니다.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성분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레티놀하고 궁합 좋은 것들을 정석의 배합으로 잘 넣은 레티놀이에요. 쫙 매끈해지죠. 쓰고 다음날 일어나면 피부가 매끈해지면서 모공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 피부가 환해져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레티놀을 고르실 때 이 배합이면 실패 없는 배합으로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장 처음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데일리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레티놀로 입문을 하신다면 추천입니다. 우리나라는 0.1도 한 중강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 레티놀 강국이죠. 0.3도 저강도로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있기 때문에 0.1 정도면 저는 입문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름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자베스 아덴의 레티놀 플러스 HPR 세라마이드 캡슐 레피드 스킨 리뉴잉 세럼. 아까 나왔던 성분이다. 그쵸. HPR이 들어갑니다. 이게 신상품이에요. 엘리자베스 아덴이 멈춰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레티놀을 그래도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브랜드예요. 홈쇼핑에서도 인기가 많던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품절이에요. 인기가 많습니다. 되게 엄마들이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레티놀을 오늘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용기의 느낌이 다르죠. 레티놀은 빛, 산소, 열 취약해요. 그래서 밤에만 바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위생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제형을 깨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약간 더 불투명한 제형인데 붕어빵에 드는 슈크림 같지 않아요? 레티놀이 0.1%가 들어가 있고 HPR이라고 하는 성분이 0.12%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HPR 성분은 0.02%만 들어가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꽤 많은 함량이 들어가죠.
제형이 어때요? 왜 이렇게 오일리해 보이지? 특이하죠. 이태리 제조인데 유럽 제품들은 아무래도 다이메티콘, 그러니까 디메티콘, 실리콘유를 많이 넣긴 해요. 질감 향상을 위해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실크 그 자체, 파리가 미끄러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광은 없어요. 유분기도 많지 않습니다. 피부 사이사이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준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초에서 이런 질감이 약간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 안에 성분 배합이 정말 좋아요. 세라마이드 성분은 0.2%,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그것도 펩타이드 중에서도 탄력 재생에 필요한 그런 펩타이드를 잘 넣어서 와, 함량 배합 참 좋다. 역시 레티놀이 유럽 제품이나 미국 제품들이 참 잘 만드는구나.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정말 잔주름이 없어져 보여요. 결이 싹 정돈이 되면서 피부에 탄력감이 어느 정도 좀 있는 느낌. 피부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자극도도 적었기 때문에 좋았던 제품이고 40대 이상의 피부가 얇고 잔주름부터 미세주름, 굵은 주름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가 꽤 나가죠. 90캡슐에 17만 원입니다.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르뮤입니다. 언제 알려주실 건데요? 3월 22일에 런칭을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르뮤 퓨어 레티놀 펩타이드 세럼이에요. 쭉 강도를 높이면서 왔는데 레티놀은 0.1%가 들어가요. 레티날이 0.05%가 들어갑니다. 레티날하고 레티놀하고 똑같은 수치더라도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레티날 0.05%면 레티놀로 따졌을 때 중강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HPR, 하이드록시 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0.15% 그리고 바쿠치올 0.2%까지 도합 0.5%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레티놀만 0.5%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티노 어쩌고 계열이 합쳐서 0.5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 봐봐요, 이름. 퓨어 레티놀 펩타이드 세럼. 소설이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잖아. 좋은 걸 다 넣은 느낌이죠. 레티노이드 계열과 가장 궁합이 좋은 게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근데 히알루론산 10종을 넣고 세라마이드 5종에다가 세콜지 성분을 다 넣습니다. 이 안에 조금 특별한 게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요. 펩타이드가 그냥 펩타이드가 아니라 주름 탄력 재생에 특화되어 있는 펩타이드가 들어가는데 17.6%가 들어갑니다. 펩타이드가? 진짜 때려놓네. 0.6 이런 거 아니고 17.6%. 그리고 이 안에 메트릭실이라고 하는 프랑스 세더마사의 고가 펩타이드 있죠. 효과가 레티놀과 비견할 수 있는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메트릭실 3000이 8.7%가 들어가 있어요. 17.6 안에 포함된 게 무려 8% 이상이 매트릭실이라는 거예요? 레티놀 하나로 정말 재생의 끝장판을 보겠다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감이 낭낭한 제형이에요.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포조마를 시킵니다. 빠르게 흡수되죠.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 결이나 모공 잡는 건 기본적으로 레티놀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느끼거든요. 근데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상해 있던 것들이 결이 잡히니까 광이 나요. 가장 큰 특징은 피부 재생 주기를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부 전반적인 건강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일리로 쓰기 딱 좋은 레티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0.5%인데도 데일리나 입문자로 쓰기에 부담이 없나요? 바쿠치올이나 HPL 같은 경우는 사실 함량이 그 이상이 들어가도 자극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레티나라고 레티놀이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자극도를 현저히 낮추기 위해서 테스트를 많이 거친 거죠. 고강도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제품은 레티놀이 0.27% 중강도 정도 되죠. 그리고 레티날이 0.03% 레티놀로 따지면 중강도 정도 되는 니아일리사라고 하는 스트라이백틴만의 특허 성분이 들어가는데 스트라이백틴이 니아일리사를 밀고 있는 이유가 나야시나마이드 B3 성분인데 이게 레티놀과 궁합이 좋죠. 피부에 작용할 수 있도록 흡수력을 높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이스처라이저인데 크림 같아요. 오, 그러네요. 단단하죠. 근데 퍼짐성 좋고 흡수력 좋습니다. 마이크로 스폰지 기법으로 피부 속에 침투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있는 제품들은 본인들만의 침투 기법을 씁니다. 이게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오일감이 남는 느낌? 많이 무겁지 않아요. 바르는 보톡스 성분 아세요? 아지렐린이라고 하는? 그것도 펩타이드 일종인데 그 성분이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이 스트라이백틴 브랜드가 주름 특화 브랜드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스트라이백틴이 레티놀로도 진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유명해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피부가 야들야들해져요. 다른 거랑 또 다른 사용감이에요. 태선화라고 하는 병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부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 주름도 더 깊어지고 이런 피부. 그런 것들을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주면서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질감을 만들어주는 내 피부가
이렇게 애기 피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뭘 발라도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용기가 좀 아쉬웠어요. 용기가 너무 중요한 게 레티놀이에요. 에어리스 공법으로 되어 있던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쓰다가 느낀 건데 색깔이 점점 하얘져요. 처음에는 조금 새노랐던 게 약간 하얘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기술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레티놀을 고르시려면 용기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이 후발이 수했던 제품 아닌가요? 직전 게 이거였죠.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아이오페가 잘하는 게 이거죠. 에어리스. 어디도 접촉이 될 수 없게 차단을 잘 해놓는 거죠. 용기 개봉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리를 잡아당겨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끝까지 돌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 안에도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와, 기억나요? 1997년에 레티놀 처음 나왔을 때. 너넨 다 어렸나? 기억나시는 살구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레티놀을 미국, 영국이 아니라 그것도 아이오페에서. 저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아이오페가 레티놀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SCI급 논문이라든지 특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레티놀 0.3%가 들어가고 히알루론산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는 얘야말로 진짜 크림의 제형이에요. 국소 부위에만 쓰는 고강도 레티놀인데 흡수력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약간 자극감이 느껴져요. 레티놀은 소량만 쓰는 게 맞죠? 그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더 소량만. 처음에는 쌀알 만큼, 그 다음에는 이 정도. 처음에는 국소 부위만 쓰다가 적응이 되고 피부가 괜찮다 싶으시면 전체적으로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격일로 쓰시다가 매일 쓰시는 걸로 바꿔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주름 특화 레티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제품 0.1을 정말 오래 썼거든요. 정말 주름이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제품이었고 우리나라도 레티놀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자랑스러웠던 레티놀. 아이오페에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오페는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2주 만에 눈 밑 주름, 이마 주름이 좋아진다는 2주 만에 그런 임상 결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효과 빠름 주름 특화 레티놀을 원하신다면 이겁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 인사만 받은 거잖아요. 그쵸? 아니, 내가 사서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레티날로 가보겠습니다. 레티놀에서 레티날로 한 단계가 줄어드니까 효과가 더 빠르다, 더 위의 성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피부에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레티날 제품 중에서 최신 제품이고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프로 레틴알데하이드 트리트먼트. 레틴알데하이드가 레티날이에요. 레티날이 0.1%, 레티놀로 따지면 고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얘 제일 노랗다. 노랗죠? 이게 레티날 색깔. 레티날은 안정화가 또 어렵기 때문에 캡슐화를 시킵니다. 폴라가 잘하는 게 이런 제형이죠. 진짜 산뜻하면서도 자극감 없게도 잘 만들고 흡수력이 참 좋아요. 토코페롤과 같은 비타민 E 성분, 항산화 성분으로 잘 감싸고 식물성의 항산화 성분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싹 빼버리면서 피부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만 쏙쏙 넣은 느낌? 효과가 좀 빠른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에 다음날 광채가 나더라고. 그게 참 좋았던 제품? 피부 톤이나 모공 욕철에도 좋았고 여드름 피부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산뜻한 제형감 같은 경우는 모공을 막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 레티날 중에서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리프트 A 포르테시모 레티날입니다. 닥터 디퍼런트는 레티날을 쭉 내놓는데 0.025%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가장 고강도인 0.15%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제품. 제가 그 전에 이 직전 거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사용감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에어리스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용기인 것 같아도 딱 짰는데 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공기랑 같이. 그러면 이제 간 거야, 그거는. 근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얘도 노랗구나. 노랗죠. 질감이 좀 다르죠? 더 올리하죠.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가장 무게감이 있는 제형입니다. 많이 노랗다 보니까 약간 얼굴이 노른자가 되는 이슈가 좀 있고요. 노래졌죠, 많이. 노란 토너? 노래졌네. 닥터 디퍼런트의 특인데 씨어버터 성분이 굉장히 상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아덴 제품도 씨어버터가 상단에 올라왔긴 한데 다이메티콘으로 잘 잡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오일이에요.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이제 초가을까지는 조금 무겁다. 근데 효과는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가장 좋냐? 닥터 디퍼런트의 특징인데 피부가 탱탱해져요. 도톰해지는 느낌. 그걸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히알루론산 넣었죠. 세콜지 성분까지 잘 배합을 넣어서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들의 성분의 조합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진짜 이 오일리한 사용감 때문에 특히 지성 피부분들에게는 좀 비추드린다. 레티놀 제품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서 처음에 수분감 있는 세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놀을 또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습 막을 쳐줄 수 있는 보습 크림 바르고 이러면 참 좋거든요. 근데 닥터 디퍼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뭣도 할 수 없는 게 좀 돼버리는 게 맨 마지막에 바르는 제형감이어서요? 네, 근데 그 뒤에 나는 또 뭘 발라야 되거든요. 아니, 안 발라도 되는데 또 보습감이 엄청나진 않아요. 어울리는 한데 안이 좀 건조한 느낌. 레티놀 제품을 고르실 때 함량을 꼭 보셔야 되는데 함량을 공개를 안 해놓은 데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레티놀, 레티날은 표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게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자극도에 따라서 농도별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레티놀 제품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웰메이드 제품들로만 많이 써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골라가세요. 여러분 안녕.